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 블랙박스 우리 강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핵심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된 내용으로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간에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인데 일단 이 합격 블랙박스를 들으신 분들은 일단 기초적인 강의는 기본소 강의들을 통해서 기초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리라 믿고 어떻게간에 이것을 그걸 좀 전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보자도 어떻게간에 최대한 여러분들 핵심들을 익혀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기본적인 그 기본소의 용어 같은 것들을 앞부분 조세 총론 부분 같은 강의들은 특히 보고 한번 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물론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반드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여러분 합격의 결실이라 믿고 또 구원을 해 드리겠다는 건 또 반드시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조세 총론을 봅니다. 01장. 자, 우리 핵심 블랙박스 여러분들 보시면 제1편 조세 총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교재는 항상 제1편 조세 총론, 자, 제2편 지방세, 제3편 국세 크게 3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제 비중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구성되어 있고요. 조세 기본적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인데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내외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기본법이라는 법 등 국세징수법 등등 하여튼 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조세 총론 부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제2편 구성되어 있고 문제 7문제 출제되고 또 국세에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법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2차 과목에서 제2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가 되는데 세법 문항 수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여러분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합격으로 할 수 있고 또 자, 공시법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공법이 어렵게 나왔을 때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또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여러분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세법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떻든 간에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한두 문제 때문에 자, 다시 1년을 공부해야 되고 또 불륜을 삼키고 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두 문제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럴 때 세법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한 문제 더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3개분으로 되어 있고 조세 총론을 먼저 자,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조세 총론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냐면 조세의 같은 것은 시험에 의미가 없어요. 조세의는 시험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조세 분류요. 조세 분류는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됩니다. 조세 분류. 자,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조세 분류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험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목적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등등 자,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조세 분류. 그 다음에 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과 관련한 거 요거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요. 가산세와 징수 방법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얘기 이것도 시험에서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독립한 문제 출제 안 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이 납세무 성립과 확정, 소멸에 관한 이 부분이 우리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물론 징수 방법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물론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국세, 지방세, 우리 조세 채권이 국세나 지방세,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가 자, 다른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 그 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자, 그런 예외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시험 문제가 또 틈틈이
출제가 되어 왔고 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 출제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세 총론을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출제 문항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잡으려고 우리가 많은 그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 우리가 세법을 우리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조세총론 제1장 한번 봅니다. 제1편 조세총론에서 제1장 조세총론에서 1조세의가 나오는데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보시는데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랬죠. 조세 분류는. 자, 그런데 양가로 1번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자, 우리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옛날 시험에서는 국세 세모로 옳게 짝져진 것은 지방세 세모로 옳게 짝져진 것은 나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지금은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다 공부하게 되니까 문제 풀 때만 하여튼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것에 유의하시면 되고 거기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조세 수입의 용도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요. 자, 우리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거지 특정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요 세금들, 자, 목적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은 얘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얘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근데 목적세, 사용 목적이 특정된 목적세가 나와 있죠. 자, 국세 목적세 세 가지와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글자를 땁니다. 그래서 거기 머리글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동그라미, 자, 농어촌특별세, 농의 동그라미입니다. 국세 목적세 세 가지, 교교농 이렇게 외우시고 지방세 목적세, 자, 지자로 이름이 지방세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된 애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지방 교육세,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지. 자, 그래서 여러분 목적세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지 이렇게 외우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이다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방세 중 목적세를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찌찌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지방세 목적세입니다. 찌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인데 자, 부가세목 자체요. 우리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일단은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인데 독립세는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 다 그렇고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가 그렇습니다. 어디서 봤죠? 아까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습니다. 독자적으로 징수 못하고. 근데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부가세 종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줄이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그러니까 줄여서 농특세는 항상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조세 총론에서 농특세를 보면 얘는 국세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 교교농 목적세고요. 얘는 또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자, 지방교육세는 얘는 어떤 세금이냐면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제 종목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지방세고요. 지방세고 그 다음에 얘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뉘집 자식이냐 이건 항상 떠올려야 돼요. 족보를 얘네들 보면 족보 뉘집 자식이냐. 자, 옛날 마을에 어떤 마을에 어른들이 모여서 담소 나누고 있죠. 그 마을 입구에 모여서. 근데 그 마을 어린애가 지나가고 젊은 애가 지나가다가 어른들 보고 또 쌩까고 지나가면 어른들이 바로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하죠. 감나무집 셋째 아들 싸가지고 됐다셨구나. XX 나오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뉘집자식이냐, 얘는 뉘집자식이냐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보다 부가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육세 자체는 뭐 국세인 교육세 자체는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본세목으로 하는 게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라는 거, 목적세라는 거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내용.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 이런 것은 뭐 우리 시험에서 자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그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종량세,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량세,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말소 그리고 등기만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요걸 좀 말소하고 변경 등기, 변경이란 말이 빠졌네요. 말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등기 일부, 부동산 등기 일부 그랬는데 말소 등기 이렇게 뭐 좀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놓냐면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이렇게 등록면허세 일부라고 이렇게 해놓고 등록면허세 일부에서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나 저당권, 임차권 등등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의 경우에 자 이렇게 자 건당 매 한 건당 말소하는 변경 등기하는 건당 자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의 세율을 정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건수가 과세표준이니까 종량세고요. 자 종량세고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부분을 그 종량세 부분을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로 되어 있는데 등록면허세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일부인데 말소 등기 또 변경이란 말이 빠져 있죠. 변경 등기 이렇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수정합니다, 여러분. 자 수정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지세에서 일부 뭐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뭐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니까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고 종량세가 적용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종량세 적용된다. 건당 6,000원 이렇게 해서 자 적용된다는 거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유통세 뭐 이런 것들 자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시험과 직접적으로 유통세냐 뭐 재산세냐 이렇게는 뭐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얘기는 또 역시 여러분들 잘 중요 표시를 해놓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이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불성시할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안내 미납부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자 봅니다. 세법상 의무에 그 신고납부 의무 같은 의무의 불이행 시 산출세액 가산해서 징수하는 자 그 행정벌이다 그랬는데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떤 얘기인지 이것은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징수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징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징수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럴 때 산출세액을 구할 때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기도 하고 자 우리 과세권자가 이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세율은 납세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말은 자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떤 세금은 납세무자가 일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의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고 신고 납부 방법. 국세에서는 물론 학자들이 신고 납세라고도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만이 과세 주체만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아래처럼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하면 자,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 가산세와 상금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신고기한이 있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불성실하면 납부를 불성실하면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 하여튼 납부란 말이 들어가요.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게 뭐고?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가산세와 가산금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고 가산세 외 같은 징수 방법을 보면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계산해서 이 계산된 산출세에다가요.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했다. 고지서를 받고서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는데 여기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해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징수. 이렇게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 신고납부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예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 네 가지가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비세, 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예요. 여러분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래서 성격이라든가 징수 방법이나 납세무 성립시기가 다 뭘 따라가냐면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납부입니다. 얘네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재산세, 자,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질 때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고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자, 많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둘 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또 그다음에 보통징수로 징수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고 정부 부과세하는 국세는 어떤 거냐? 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죠. 종부세. 상속증여세도 그렇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가 정부 부과세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정부 부과세합니다. 근데 납세문자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국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종부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국세는 다 정부과세합니다.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에서 웬만한 국세는 다 이렇게 신고납부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교재 다시 한번 봅니다. 양가로 6번. 가산세와 가산금을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산세라는 것은 하여튼 세법에 그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산출세 가산에 징수하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건데 가로 안에 보니까 가산금 포함 X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자, 신고나 불성실에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만약에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다. 자,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서
합해가지고 고의소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내냐면 120만 원 내라고 보내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 포함하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가산금이요. 또 고의소를 받고서 또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산세는 어떻게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자.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징수 방법, 해당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 봅니다. 가산세는 자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 신고납 불송실에서 20만 원 붙었어요.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120만 원대로 보내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킨다.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살짝 연필로 볼펜으로 밑줄이고요. 2번도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조세를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산세는 보시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송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적용됩니다. 부정부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40%, 그런 말 없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20%,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이고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여러분 1일 0.03%로 즉 만분의 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을 보시면 자 가산금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해당 그 징수 방법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해당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할 때 사례를 또 좀 보게 될 건데요. 해당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지만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중과상금은 고의소별 세목별 세액을 기준으로 자 판단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자 중과상금은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좀 이따가 그 아래 글 보고서 좀 설명드립니다. 징수금액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과 중과상금을 나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가산금은 자 고의소액 시세는 나쁘게 하루만 딱 지나서 그 다음날 헐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를 깔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체납세액이 100만 원이면 3만 원의 가산금은 하루만 지나도 일단 딱 붙습니다. 자, 국세지방세 동일합니다. 3%. 근데 그리고 세액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체납세액이 1.2%씩 자, 1.2%씩 자, 체납세액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까지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과상금이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가산금 3%, 그다음에 중과상금은 체납한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국세,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뭐 중과상금 적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체납세액에다가 1.2%씩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한도로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자, 재산세 고지서인데 고지세에 기대된 체납세액이 고지세액이 1,000만 원입니다. 고지세액 기대된 납부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납부한 날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고지서 받고 나서 고지세액 기대된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다. 그러면 일반가산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일단 뭐 일반적인 가산금은 체납세액이 3% 적용됐고요.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자 60이니까 1.2% 자 곱하기 이거 찍어야 되겠네요. 1.2 곱하기 60이니까 1.2%씩 자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되니까 여러분 봅니다.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60입니다. 1.2% 곱하기 자 60개월 자 60월에 한해서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자 체납세액의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금은 토탈에서 체납세액의 가상금이 몇 프로요?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체납세액의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7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75%요. 75%까지. 일반과 3% 합치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주세액 시대된 고주세액이 1,000만 원이고 자, 그다음에 요거 납부기한 지나서 여러분요. 자, 5년이 지나 어느 날 세금을 냈다. 일반과상금, 중과상금의 총합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얼마요?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비고란을 보니까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뭐 자기가 자기한테 좀 늦었다고 뭐 가산세 부과하고 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일본의 교육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과산세와 과소신과산세 제외 그랬는데 읽어보시고요. 특히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자 요거 그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무신고와 과소신과산세 제외한다는 거 지방교육세 한번 알아두시고요. 종부세도 역시 무신고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종부세 원칙 정부부가세하고 자, 거기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신고납부 선택할 때 일단 무신고 가산세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소가 날라온 상태인데 내가 신고하는 거니까 자, 무신고 가산세는 당연히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국세에 대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이익 가산세 60%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 안에 가산세와 가상금 반드시 알아둡니다. 숫자들. 그다음에 주요 국세의 납세무 성립과 확정입니다. 자,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 소득세라든가 부가시세, 법인세 얘네들은 국세 3인방 이 세 개의 세목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요.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할 때 그 12월 31일 그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로 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1일. 법인세하고 부가시세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을 얻은 때다, 소득이 발생한 때다. 막 바꿔요. 아니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거. 그 다음에 인지세는 참고적으로 문수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같으면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그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그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세 같으면 취득하는 때 뭐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농특세는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방법을 봅니다. 자, 소득세나 부가세, 법인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자, 거기 봅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돼.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무자가.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했다가 지우고 계산했다가 지우고 아무도 모르겠죠? 계산된 세금을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소득세만 다 잘 기억하면 돼요. 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해당 세목의 과세금과세액을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그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 고소가 날라오겠죠.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근데 다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도 소득세 같은 애들 신고 안 했을 때는 무신고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세 같은 애들은 납세무 성립일에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 즉 자동 확정된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인지세 같으면 납세무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그냥 세액이 확정이 돼요. 자,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자, 그 문서의 종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인지세액이 법령에 딱 나와 있어요. 납세무 성립하면서 인지세가 얼마 딱 확정이 되는 거지 무슨 특별히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거나 뭐 결정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확정된다고 하는데 뭐 인지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러면 또 틀려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득세, 양도세만 잘 기억합니다. 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다. 자,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소득세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납세의무, 자, 소멸인데 국세에서 납세의무 소멸. 하여튼 소멸 사유 5가지가 있습니다. 납부,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소멸하고요. 충당도 세금에 충당되어진다. 그럼 충당되어지는 만큼 소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30원의 세금을 만약에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30원 환급절차에서 환급받고 낼 거 있을 때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낼 세금에서 30원만큼을 서로 돌려받을 것과 상계 처리하면 30원만큼의 세금이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 소멸됩니다. 부가의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서문세금 부과했을 때도 소급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취소. 또 제척기간 만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고 이 기간 만료하면 소멸하고요. 소멸시효 완성.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 자 소멸 사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멸 사유 알아줍니다. 다만 소멸 사유 아닌 것으로서 슬쩍 속일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소멸 사유 아닌 건데 살짝 속이는 거. 납세자의 사망이요.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이거 소멸 사유 아닙니다.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이요.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자 부가 철회요. 고지서를 보냈다가요. 걷어들여요. 철회.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다 그래가지고 그럼 주소 확인되거나 그래 다시 고지서 보내요. 그러니까 부가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부가권의 취소가 소멸사유지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옆에다가 소멸사유 아닌 것으로 헷갈리는 것도 저 비교에 정리해 놓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자 일단 제 1장을 봤고요. 자 제 02장 부동산 세법입니다. 제 1편 조세 총론에서 02장 자 부동산 세법 여러분들 봅니다. 보시면 부동산 세법에 의익을 해가지고요. 자 읽어보시고 부동산 우리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낸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이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뭐 상속증여세도 상속증여받아서 증여받아서 그 취득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들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네들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먼저 알아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명세 밑줄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요거 밑줄이요. 얘들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세 밑줄이요. 자 그리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하고 농특세, 농어촌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 순서 바꿔서 농부 오지랖 넓게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농부. 자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무조건 다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입니다. 얘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자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뭐 개인 지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여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말은 지우세요. 자 소득분이란 말을 지우시고 지방소득세만 남겨놓으세요. 이 부가세일 때가 소득분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지방소득세. 자 얘 지방소득세 자 얘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 인지세는 물론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그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양도 단계도 부과돼요. 인지세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하시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니라 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얘기.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먼저 여러분들이 하여튼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라고요? 그 밑줄 거라고 그랬죠.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상속증여세는 몰라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동시부가 되는 것들 나머지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부동산 우리가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 자, 원래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종부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이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자, 지방교육세가 그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됩니다.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자 있는데 지방소득세, 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있어요. 우리 교재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자 종합소득세도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우리 교재 안 나와 있지만 종합소득세도 얘네들 자 지방소득세와 함께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돼요. 얘네들은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취득과 보유,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가 그렇습니다. 인지세. 그리고 자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그렇습니다. 농부요. 농부가 오지랖 넓게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동네 이름이 다 참석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이거 딱 알아놓고 그 다음에 동시부가 되는 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거 농부. 자 물론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거 어떤 거 인지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하는 주세를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주세를 옳게 짝져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자 나오니까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요 세목간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나오는데 여러분 상식처럼 중요 표시해놓고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각 세목별로 얘는 어느 때 신고하는지 신고기한 또 납기 이런 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한 바퀴 자 기초적인 것 한번 돌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립니다. 자 취득세. 신고기한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입니까?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 아니에요. 주의합니다.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신고기한. 그다음에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신고기한 납부기한 중에서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하여튼 취득세는 등록관세에 가기 전에 자 우리가 옛날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기하면서 냈던 등록세가 짬뽕된 거기 때문에 현재 2011년도부터 이 취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자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등록관세 접수하러 가기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이 기간 중에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물건 상태의 변경 시 변경부터 30일 이내. 이건 뭐냐면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 관한 건데 자 취득 후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당시에는 이게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자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 60일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이때는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등록하기 전까지 옆에다 가로해놓고 상속 증여 포함.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기간 나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계실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좌우단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처럼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들 자 이렇게 납기가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건축물 자 7월 선박한 공기 7월 16일, 7월 30일까지 토지입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예요. 근데 주택만 자 서민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분산세는 징수할 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두 번 나눠진
부가징수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주택분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푼 안 되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한 번에 징수합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재산세 하나며 토지분재산세는 산수액이 1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분은 시험에 나왔지만 토지분은 1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징수해? 9월 달에 징수합니다. 주택분만 이렇습니다. 종부세는요, 여러분 대상 종류 관계없어요. 자, 거기다 종부세는 써놓으세요. 토지분, 주택분, 과세대상 종류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지만 종부세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과세대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의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종부세 납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같은 경우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대금 청산되고 허가일이 나중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나중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냅니다. 자,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연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도 역시 똑같습니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꾸는 적도 있는데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납기 신고기한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각 세목별로. 주요조세, 가산세 자 나와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자,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나눠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40, 20, 10%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고 특별히 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을 보시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 납부한 금액에다가 1일 0.03% 만분의 3를 가산되는 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5번의 주요 본세와 부가세예요. 이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어떤 건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자, 그래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특세가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자, 먼저 표준세율 를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농특세 표준세율을 2%로 정해요. 농특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매매로 인한 경우 4%인데 이때는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무조건 2%로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되고 또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특세가 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표준세율을 2%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되고 또 감면받은 세액의 20%로서 또 농특세 계산해서 각각 합한 게 농특세입니다.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그냥 감면세액이 받은 게 취득세 없다 그러면 그냥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만약 1억짜리를 건물을 취득해 매매로 그러면 원래 4%지만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1억 곱하기 2%를 적용해서 표준세율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그러니까 1억에 2%니까 200만 원 이것의 10%니까 20만 원의 농특세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또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표준세율 예를 들어서 4%다. 매매로 인한 경우에서 그러면 2% 뺀 세율을 정해 2%죠. 결국은 그것의 몇 프로? 20%로 지방교육세입니다. 1억짜리면 1억짜리를 취득하면 1억 곱하기 표준세율이 매매로 인한 경우 4%였었다. 2%를 빼. 그러니까 1억에 2%니까 역시 200만 원. 여기에 20%니까 2는 4, 40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잘 모르겠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라는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의 자,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 납부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그러는데 자, 무슨 얘기냐. 취득세와 달리 농특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20% 부과돼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감면세액 20% 농특세도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도. 그러니까 감면이 있다고 하는지 없다는지 잘 봐야 돼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는 자,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자, 이거 주의합니다.
자,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어도 농특세도 부과되잖아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부가세는 재산세가 20% 부과되는데 암기 이렇게 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를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재진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자, 재진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자, 재산세가 10만 원이면 2만 원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부가세 암기 이렇게 합니다. 사람 이름으로요. 종농이. 자,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종농,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농이니까 20% 역시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되는 부가세목 다르죠?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어요. 예전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게 10% 부과됐지만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돼서 여전히 함께 양도세 신고납부할 때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여전히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지만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원칙 없고 감면받았을 때만 양도세는 농특세가 감면세에게 20% 부과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어떤 건지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가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입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목은 종농이, 농특세가 20%,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고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 감면세 20% 부과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의 물납과 자 분할납부, 분납과 물납의 대상자 및 분납기한 중요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보시니까 먼저요 취득세는 자 분납 물납 다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분납 물납 다 안 됩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요. 물납 특히 재산세만 허용되고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안 된다는 거. 재산세만 자 허용된다는 거. 자 분할납부 재산세는 납부발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재산세 근데 물납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것을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 관할 구역내는 것은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수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그다음에 물납은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역시 종부세도 물납할 수 있고 물납 재산이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입니다. 국외 소지의 부동산 안 돼요.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한다. 재산세처럼 그럼 틀려요. 재산세는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죠.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인 것으로 안 돼요. 자, 그래서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땡입니다. 재산세. 근데 종부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입니다.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하나는 다 틀려요. 국외 부동산 안 되고요. 건축물로도 물납할 수 있어요. 종부세. 다 재산세도 그렇고. 비교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분할납부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물납에 관한 규정은 삭제됐기 때문에 물납 안 돼요. 양도세 꼭 알아둡니다. 분할납부는 근데 됩니다.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분납 기준금액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하고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500만 원 넘게 우리 집은 내고 있다. 융쾌해달라고 수강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없어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거 우습잖아요. 1,000만 원 초과하고. 그다음에 분납기한이 재산세는 45일이고 종부세 양도세는 2개월 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별 표시해놓고 분납과 물납의 요건 허용되는 세목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의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요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1편 우리가 조세 총론 거의 다 봤고요. 요거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제2편 지방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